자, 15학년도 6월 모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래요. 너무 친절하다 이렇게 문제 주기도 하고. 사회변동 둘 다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관점 B는 퇴보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고 보네요. 그럼 B가 뭡니까? B가 순환론이고 A가 뭐가 되죠?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A는 사회변동의 유형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본다. 진화론은 진화의 경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피카츄는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라이츄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도 똑같다. 진화의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마다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2번 A는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건 순환론이에요. 순환론은 성장과 쇠퇴를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뭐 신라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성장과 쇠퇴를 반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지금 이런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신라가 이렇게 됐고 고려가 이렇게 되고 조선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이 사회가 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이런 순환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뭐가 그러겠어요? B가 그러겠죠. 3번 B는 사회 변동에 의해서 사회가 더 복잡하게 분화한다고 봅니다. 복잡하게 분화한다고 보는 건 뭐예요? 진화론이죠. 더 발전한다. 그런데 순환론 같은 경우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회가 쇠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B는 더 복잡하게 분화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쇠퇴할 수도 있으니까. 4번 B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받는 건 역시 뭐예요?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이렇게 진화의 경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서구는 이미 발전했고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진화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서구처럼 이 진화의 경로를 파이팅 있게 가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A가 그렇습니다. A가 네, A고.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사회변동이 곧 발전이나 진보를 의미한다. 이건 뭐야? 진화론이죠. 사회변동은 늘 발전을 의미한다. 근데 가에 들어갈 말은 진화론과 관련 있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가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 보면 인간 사회는 원시적, 중간적, 근대적 사회로 변화해 왔다. 뭔가 이렇게 발전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원시적 사회에서 중간 사회로 발전한 데는 언어의 발달, 중간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 발달한 데는 규범의 제도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발달해 왔다. 뭔가 이렇게 발전 경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진화론적 입장입니다. 진화론. 자, 문명도 주기가 있어가지고 발생과 성장 단계를 거쳐 결국 몰락을 거는다. 발생, 성장, 몰락의 과정을 겪는다. 인류 역사일의 연어 문화권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1000년을 생애 주기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성장과 쇠퇴가 뭐된다? 반복된다. 이건 뭐야? 순환론이죠. 순환론. 가볼게요. 1번 가는 사회변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여러분 진화론이나 순환론이나 그 어떤 긴 역사의 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미시적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둘 다 거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2번 가는 사회가 항상 진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니 진화론은 늘 뭐야? 진보하는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2번 아니고 3번 나는 운명론적 시각을 갖는다. 운명론적 시각이에요. 일반적으로 1000년을 생애 주기로 해서 문명은 성장하고 쇠퇴한다. 그래서 이 문명이 쇠퇴기에 접었을 때 이거 운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 뛰어난 군주가 등장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적 시각은 뭐다? 순환론이에요. 순환론. 숙명론이라고도 하고 운명론이라고도 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나는 사회변동을 발전으로 인식한다. 발전으로 인식하는 건 가가 그러겠죠. 진화론이 그럴 것이고 가나 모두 사회변동의 주 요인을 기술 발전에서 찾는다 그러는데 이 순환론 같은 경우 뭐 기술 발전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가도 보면은 여기 보면 꼭 기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언어와 규범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뭐 기술 발전에서 꼭 찾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변동의 방향을 보는 가불의 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변동의 방향을 보는 관점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진화론하고 순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불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갑은 인류 문명의 성장 과정을 미디어의 발달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말의 등장과 수렵 채취, 문자의 등장과 농경사회, 인쇄술의 등장과 산업사회, 원격 통신과 정보사회 4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발전 경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말과 수렵 채취, 문자의 등장과 농경, 인쇄술과 산업, 원격 통신과 정보 이렇게 발전 경로는 정해져 있다. 진화론. 자, 을 같은 경우는 유목민과 정착민 간의 갈등을 통해서 120년 주기로 나타나는 문명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유목민은 기회가 오면 도시의 정착민을 공격하고 정복한다. 이렇게 정복에 성공하면 유목민이 도시에 안정하면서 정착민을 변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안일한 삶과 부패가 만연해지면 또 다른 유목민에게 정복당한다.
이렇게 성장했지만 또 쇠퇴하고 성장했지만 쇠퇴하고 이런 역사 과정을 유목민과 정착민 간의 갈등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0년 주기로 나타난다. 순환한다는 거죠.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순환론. 자, 기억 보면 갑의 관점은 사회 변동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진화론은 늘 진화한다는 건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긍정적으로. 이 니은,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의 일정한 양상을 반복한다. 양상 반복, 성장과 쇠퇴예요. 성장, 쇠퇴. 성장과 쇠퇴라는 양상을 반복하며 진행된다. 순환론. 오케이. 그리고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 진화론. 오케이. 자,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모든 발전은 곧 서구화임을 전제로 하여 제국주의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모든 발전은 곧 서구화다. 서구가 미리 발전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진화론이죠. 그래서 갑의 관점이 그래요.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몇 번이냐? 니은과 디귿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자, 그럼 A가 진화론이면 가해는 진화론이 아니오 하고 순환론이 이해해야 되겠네요. 가해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갖는가. 이건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죠.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A가 진화론이면 A가 아니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 될까? 나에 들어가야겠다. 그죠? 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2번 B가 순환론이면, 자, B가 순환론이면 다에는, 다는 둘 다 이해해야 돼요. 다는 둘 다. 둘의 공통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하는가? 이거는 진화론이네요. 사회 변동, 발전. 사회는 늘 진화한다, 발전한다. 자, 그러면은 B가 순환론이면 A가 진화론일 테니까 A는 예하고 B는 no를 하는 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3번. 나가 사회 변동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가? 이런 뭐예요? 순환론이죠. 그럼 나가 순환론에 대한 이야기라면 B가 순환론이 아니라 여기니까 A가 순환론이 돼야겠죠. A가 순환론. 역시 이것도 틀렸네. 4번. 다에는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일정한 방향. 늘 뭐한다? 발전한다. 선생님, 순환론도 뭔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순환론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양상이 있는 거예요. 방향은 늘 바뀌잖아, 이렇게. 방향은 늘 바뀌어요, 순환론은. 순환론은 일정한 양상이 있는 거예요. 순환론은 일정한 양상. 그 진화론은 뭐야? 일정한 방향. 그죠? 일정한 방향. 자, 그러면은, 사회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자, 그럼 다에 그게 들어간, 다는 둘의 공통점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환론은 일정한 양상이라 그랬어요. 자, 5번.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가? 그건 진화론. 제국주의라는 건 뭡니까? 선진국이 약소국들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니네 발전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화론의 입장이에요. 라이츄가 피카츄를 괴롭히는 거지. 야, 피카츄, 빨리 라이츄로 진화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된 건 진화론인데 가가 그렇다면 그럼 진화론이 B가 되겠다. 그죠? 그럼 나에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 이건 뭐야? 순환론에 대한 이야기죠. 순환론에 대한 이야기. 나에 그게 들어가면 A가 순환론이 되니까 적절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건데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게 A가 정보고 그럼 B가 산업이겠죠? 근데 이제 가 같은 경우는 B가 더 크니까 산업과 관련된 거 골라주시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A가 더 크니까 정보산업과 관련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격차 정도 정보의 특징이죠. 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산업이 더 높겠다. 그러면 뭐야? 벌써 나왔나? 아니지. 가가 산업이죠. 가가 산업이고 나가 정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면대면 소통의 비중은 산업이 더 높겠죠. 전자상거래 비중은 정보가 더 높겠다. 나왔네. 정답은 2번. 3번.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보사회가 높겠죠. 사이버 해킹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는 이것도 정보사회가 더 높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소품종 대량 생산 이거는 산업사회죠. 업무 방식의 표준화. 근데 이것도 산업사회 관료제 얘기이기 때문에 사이버 릴타 행동 정보사회 의사결정의 분권화 탈관료제가 도입돼서 정보사회가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높겠죠. 그래서 답은 찹찹찹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산업사회, 정보사회 구분하는 건데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그냥 편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A사회 같은 경우는 직장인은 갑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회사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하고 있죠. 어디서 가능해? 정보사회에서 가능하겠죠. B사회, 직장인들은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한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다. 산업사회의 모습이죠.
자, 1번. A사회는 B사회의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더 높다. 정보사회 면대면이 높겠습니까? 아니, B사회가 더 높겠죠. A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사회인데 우리 카톡 이런 거 하잖아. 페메, 카톡 뭐 이런 거 보내잖아. 그죠? 그럼 면대면 접촉이 아니죠. 2번. A사회는 B사회에 비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자본과 노동. 자본과 노동을 중시하는 것은 뭐예요?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사회. 자본과 노동을 중시하는 건 산업사회. 이것도 틀렸네. 3번. B사회는 A사회에 비해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다. 산업사회가 더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정보사회에 들어가면 탈관료제 조직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B사회는 A사회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아니,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5번. A, B사회 모두에서는 가상공간의 등장으로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간 언제 등장해? 정보사회잖아. 그렇기 때문에 A사회만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하는 겁니다. 1차 산업. 1차 산업은 자연에서 직접 뭔가 채취하는 거예요. 농업이나 어업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럼 1차, 이건 뭐야? 농경사회라는 거지. 농업사회. 짠.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셔야겠네요. 자, 기억. 가가 얘라면 A가 농업사회라는 거죠. A가 농업사회.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A와 A보다 B가 더 크다. 나타난다. 선생님, B가 뭔지 모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사회가 가장 작습니다. 농업사회는 가정이 곧 일터예요. 집에서 뭐 집신도 만들고 자다가도 소가 물 하면 가서 여물도 줘야 되고. 농업이 가장 낮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이 정보고요. 그 다음 산업이 가장 분리가 돼 있어요. 어쨌든 농업이 가장 분리 정도가 적으니까 B가 뭔지 몰라도 A가 B보다는 작습니다. A가 가장 적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 다가 얘라면 C가 농업이겠죠. C가 농업. 구성원 간의 비대면 접촉 정도는, 여러분 비대면 접촉이 뭡니까? 얼굴을 맞이하지 않는 겁니다. 비대면 접촉 정도는 A보다 C가 더 크다. 농업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대면 접촉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농업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뭡니까? 산업이고 그 다음이 정보. 정보사회에서는 우리 얼굴 안 마주하고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농업이 가장 작기 때문에 C가 A보다 크다. A가 뭔지는 모르지만 C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가가 얘라면 1차. 그러면 이게 뭐야? 역시 또 뭐야? A가 농업이라는 거죠. A가 농업. 라가 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인가? 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인. 라 어디니? 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이면 B가 정보사회라는 거죠. 양방향 미디어. 우리 SNS 같은 거 말하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정보사회가 당연히 산업사회보다 전자상거래 비중은 높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지. 예. 다가 얘라면은 C가 농업사회죠. C가 농업사회. 라가 업무의 표준화 방식이 보편화. 이거는 관료제를 말하는 거예요. 관료제. 자, 관료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가? 라면 라가 그렇다면 B가 뭐가 됩니까? B가 산업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C가 농업이고 B가 산업사회라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근데 A가 그럼 뭐야? A가 정보가 되겠지. 정보보다 산업이 나타난다. 아니, 산업보다 정보가 더 빠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학년도 9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농산정 비교해보는 건데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장 높은 C가 뭐가 되겠습니까? 농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정보가 되겠고 A가 그럼 뭐가 되니? 산업이 되죠. 근데 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농업이 가장 높고 농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뭐니? 그 다음 산업이고 그 다음 정보인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B에 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다 그러는데 B가 더 높아요. 탈관료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정보사회가 더 높습니다. 2번,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서 지식산업의 부가가치 총량이 크다. 그렇죠? 그럼 벌써 나왔나? 벌써 나왔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B는 A에 비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의 비중이 높다. 소품종 대량 생산은 뭡니까?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산업사회니까 뭐야? A가 그렇죠. A가. 4번, C는 A, B에 비해 구성원 익명성이 높다. 농업사회는 익명성이 없어요. 시골 가면 사람들 다 알잖아. 누구 아들이구나. 오랜만이다. 뭐 이러면서 구성원 익명성이 낮죠. 낮다. 5번, 가에는 양방향 미디어의 비중. 양방향 미디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뭐야? 정보사회가 가장 높지. 근데 여기 보면 정보사회가 가장 작게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자, A가 산업사회라면 가에는, 자, 그럼 A가 산업사회면 B가 정보사회겠죠? 정보 확산의 속도는 산보다는 정이 빠르죠. 그럼 이거는 괜찮네요. 산보다 정이 더 빠른 거니까. 나에는 구성원 간 익명성도 산보다 정이 더 높죠. 적절하다. 가나 나나 둘 다 B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회가 더 큰 걸 골라줘.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은 맞네요. 자, B가 정보사회라면 가에는 관료제 조직의 비중. 여러분, 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뭐예요? 산업이 더 큽니다. 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저기 뭐야?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가 더 커요. 왜냐하면 정보사회는 탈관료제가 도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B가 정보사회면 이미 뭐 이게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가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 나이는 사회의 다원화 정도, 사회의 다원화 정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더 크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은데 이 앞에 게 아니네요.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 가가 비대면 접촉 비중 얼굴 맞이하지 않고 하는 거. 당연히 이거 뭐야?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크겠죠? 그리고 나가 3차 산업의 비중이라면 역시 3차 산업의 비중도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B가 정보사회고 A는 산업사회일 텐데 자, 산업사회는 정보사회보다 사회 변동 속도가 느리다. 오케이. 디귿이면 안 돼요. 가가 직업의 이질성,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성질이 다르다. 그럼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크겠죠. 일터와 가정의 결합 정도도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에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산업사회에서는 퇴근하고 나면 공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분리 정도가 크죠. 자, 이렇다면 어쨌든 B가 정보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정보사회인데 A보다 전자상거래 비중이 낮다? 말도 안 되네.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산정도 비교해 보는 건데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대요. 일단 아직 뭔지 모르고 보기에 따라서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가 기술 발전의 속도라면 여러분 기술 발전의 속도는 어떻게 돼? 정보사회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산업, 그 다음 농업입니다. 정산농이 되겠죠. 그렇다면 C가 뭐가 되냐면 C가 정이 되고 B가 뭐가 된다? B가 산이 된다. 그럼 정보보다 산업에서 정자상거래 이용비가 높다. 말도 안 되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나가 3차 산업의 비중이라면 3차 산업의 비중 이것도 정산농이겠다. 정산농인데 자, 나가 그렇대요. 그러면은 A가 정보죠. A가 정보. 정보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아니, 소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이잖아. 이미 틀렸네. 그죠? C에서는 다품종 세량. C 같은 경우가 그럼 산업인데 C가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겠죠. 그래서 틀렸다. 3번. 가가 확대 가족의 비중. 여러분, 확대 가족의 비중은 농업사회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뭐야? 산업사회, 그 다음 정보사회겠죠. 가가 그렇다 하면 나는 사회 변화의 속도. 사회 변화의 속도는 뭐야? 정보사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산업, 그 다음 농업, 정산농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맞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A가 정보가 돼야 되는데 정보 그러면 이렇게 되고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C가 농업이 되는데 그럼 C가 중간에 가야 돼요. 농업이 중간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산업이 들어가 있네. 그럼 여기서는 C가 산업이 되니까 두 개가 일치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4번. 가가 사회 다원화 정도라면 사회 다양성을 말하는 거야. 정보사회가 가장 다양하겠죠. 그 다음 산업, 그 다음 농업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그럼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예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어떻게 돼요? 농업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정보, 그 다음 산업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ABC가 맞나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정보가 C고 그럼 여기도 정보가 C, 정보 C 괜찮은데요? 그럼 산업이 B고 그럼 여기 산업이 B, 산업이 B 괜찮네. 농업이 A고 농업이 A고 정답은 두 개가 일치하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보면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라고 보면 당연히 뭐예요? 농산정입니다. 농산정인데 나는 지식산업의 부가가치 총량. 지식산업의 부가가치 총량은 뭐예요? 지식산업 발달한 건 정보사회죠. 그러면 이제 정산농이 되겠다. 자, 그럼 이것도 일치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게 가에서 이렇다면 농업이 C가 되고 그럼 농업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이미 산업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역시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15학년도 수능 문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장 높은 건 농업사회죠. 그 다음 정보사회, 그 다음 산업사회입니다. 자, 요 순서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A는 C에 비해서 구성원 간 익명성이 높다. A는 C에 비해서. 근데 농업사회 익명성 높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익명성 높은 건 산업사회.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건 정보사회가 그렇죠. 자, 구성원 간, 그래도 정리해볼게요. 구성원 간 익명성은 어떻게 해요? 농보다는 산이 크고 산보다는 정이 크고. 틀렸다. 2번. B는 A에 비해서 정보 확산에 시공간 제약이 크다. B는 정보사회인데 시공간적 제약이 클 리가 없습니다. 자,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이건 어떻게 되겠어? 정보사회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산업사회, 그 다음 농업사회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C는 B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뚜렷하다. 자,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서 생산자, 소비자 간 구분이 뚜렷하다. 산업사회는 뚜렷해요. 그죠? 정보사회, 예를 들면 뭐 TV, 이 산업사회에서 많이 전달되는 정보 매체라면 TV나 라디오 같은 게 있는데 TV나 라디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정보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SNS나 이런 데다 정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간 구분이 불명확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 4번. 가는 면대면 접촉의 비중. 여러분 면대면 접촉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면대면 접촉은 농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산업, 그 다음 정보 이렇게 되겠죠.
농산정순인데 가에 이렇게 가 한번 보면은 근데 여기 정보가 가장 크다 그러네. 그러면 이미 나가리 된 거죠. 나가리. 5번. 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정보가 제일 큽니다. 일단. 그러면은 정보가 가장 크게 나와야 되는데 C는 뭐야? C는 산업이잖아. 그래서 역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보면 요렇다. 근데 이제 사회 조직의 관료제화 정도에 따라서 비교했다고 해요. 관료제화 정도에 따라서. 자, 관료제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게 뭐겠어요? 관료제화 정도가 가장 높은 건 산업이죠, 산업. 그 다음은 이제 탈관료제가 도입된 정보사회. 농업사회는 아직 관료제가 도입이 안 됐으니까 관료제화 정도가 가장 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가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자, 가 한번 보시면 그럼 뭐가 제일 높아요? 가는 농업이 제일 높죠. C가 제일 높지. 가는 그래서 농, 그 다음에 A니까 농산정순선에. 그죠? 나 같은 경우는 나도 농이 제일 높네. 농. 그 다음 B니까 농정산. 이건 농정산순이고 다 같은 경우는 B가 제일 높네요. 그럼 정보사회가 가장 높고 정산농이네요. 정산농. 이렇게 구분해 놓고 가봅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뭐예요? 농정산이에요. 농정산. 그러면은 농정산. 이거 뭐와 관련 있어? 나와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 그다음 니은, 구성은 비대면 접촉. 비대면 접촉은 정산농이죠. 정산농. 그럼 정산농, 다네, 다. 마지막 직업의 동질성 정도. 동질성 제일 높은 건 농. 그 다음 산, 정이죠. 그래서 농산정, 가와 관련이 돼. 너무 쉽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